자, 일단 중요한 건 만났다는 게 중요한데 중국이 왜 이렇게 양쪽을 화해시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느냐. 이건 이제 중국의 의지거든요. 네. 요거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이거 그 양국 간의 정상회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5월 달에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해 막 끝나고 나서 이제 4년이 시작됐잖아요. 4년이 시작되면 이것저것 준비할 거 하고 서로 선물도 주고받고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림이 많아. 의논해야 될 논제가 많은데 이걸 급하게 2달을 땡겨가지고 푸틴하고 시진핑이 만났고 여기에 유일한 내용이 껄끄러운 우크라이나 평화회담 제안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5월까지 미룰 수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대만 총선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만? 네. 즉 지금 대만이 타이완 통칭이 또 총선을 4월 달에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미 국무장관을 만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총선에 미국의 일종의 어드바이스를 받아가지고 대만 독립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못 꺼내던 얘기인데 대만 독립에 대한 얘기를 갖고 총선을 치르겠다라는 보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렇게 돼버리면 전쟁밖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직접 무력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자, 이러한 국가들 간의 분쟁에 제3세력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특히나 이 무력 개입을 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지네들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만일 대만을 쳐들어가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주변국에서 무력 동원을 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미국이나 이 나토 같은 형태의 지원과 개입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걸 평화적으로 중국이 잘 마무리를 지어서 앞으로 대만은 이제 대놓고 얘기하고 있거든. 사건 생기면 한국군하고 일본군하고 미군이 도와줄 거다. 양안 간의 분쟁이 생기면 이런 얘기를 대놓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빌미를 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만 안에서는 계속 해갖고 지금 공산당, 그러니까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된다라고 하는 야당들의 그 국민당의 주장이 조금씩 더 국민들한테 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걸 냅두면 차이원이 총선에서 지고 자연스럽게 양안 이 외교적인 차원에서의 합쳐지는, 그러니까 통일이 되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지금 차이원이 꺼낼 수 있는 거는 대만을 스스로 독립하겠다. 대신 독립의 보증자로 미국과 일본, 한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쪽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야. 4월 달에. 왜냐면 차이원이 실제 스케줄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먼저 이걸 땡겨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어떤 형태로든지 평화회담 형태로 모양을 그렇게 취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는 게 대만 문제에서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송작가 TV에 여러분한테 알려드린 팁인 겁니다. 한중일, 한국, 중국, 일본 간의 3국 정상회담이 지금 중국 제안으로 논의를 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는 환장을 하고 좋아하죠. 네. 시진핑하고 기시다하고 만날 수만 있으면 너무 좋아하는 거고, 일본은 시기를 놓고 지금 좀 이르다. 하반기로 미루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쪽에서는 5, 6월 달에 하자라고 지금 제안을 해놓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만일 이 문제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대만 문제하고 한반도 문제가 의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 부분 안에서는 이 한중일 통합 코인, 그러니까 일종의 스테이블 지역화폐 공동 사용에 대한 거, 딱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대만 한국 문제를 합쳐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경제 통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안인 거죠. 이건 2년째 계속해서 똑같이 제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뭐 코로나 이유 때문에도 있고, 뭐 대만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계속 안 되다가 이거를 지금 중국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한중일 간의 실무적인 외교 접촉이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요거 팩트예요. 어저께 우리나라의 장관 하나가 일본을 극비리에 방문했습니다. 누가 갔을까요? 권영세가 갔습니다. 웃기죠? 외교부 장관이 아니고 통일부 장관. 통일부 장관이 권영세가 일본을 갔어요. 근데 아무도 몰라. 송 작가만 알아.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이거를 가갖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네. 뭐 대북 정책이라고는 하는데 대북 정책이 아니고 일본 측 발표에 의하면 일본이 납치자 문제에 대한 협상에 한국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실무회의를 갔다고 합니다. 지금 경정부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이 얘기하고 외교부 장관은 맞는데 통일부 장관 이게 전혀 맞지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북 정책을 일본한테 가서 설명하고 일본이 도와줘라고 말은 한 번도 일본은 우리 대북 정책을 받아준 적이 없는 거고 이걸 갖다가 일본 측 주장하는 거는 이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는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남북 이산 가족 관련해 갖고 지금 송금 논의 있으면서 송금 얘기 있으면서 그와 관련된 실무 진행 중이잖아요. 거기에 돈을 조금 더 얹어주고 납치자 문제에 대한 일종의 북한의 일본의 유리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청받으러 간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바보 같은 짓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그 문제가 송 작가님 북한이 직접적으로 제시한 금액 얼마짜리 문제죠? 그 문제가 400조짜리. 그렇죠. 네. 400조입니다. 400조짜리를 헐값에 특히 경정부하고 원래 이게 그 2002년도에 김정일하고 아베하고 만났을 때만 하더라도 여기 한 25조 원으로 퉁칠 수 있는 그런 이제 협상이 진행 중이었단 말이죠. 그 협상 하면서 갑자기 핵을 터뜨려가지고 없어져 버렸는데 아베가 못한 이거를 기시다가 이어받았는데 북한의 주장은 단호합니다. 400조. 대신에 북한도 이게 양심이 있어. 상도위가 있어. 10년 할부. 네, 40조씩 끊어서 10년 할부로 지금 요청을 했어. 이미 이제 베트남에서 요청이 들어갔고 일본도 400조 내고 이거를 받아들일까? 그래서 한일회담 할까? 그러니까 북한하고 북일회담 할까? 라고 지금 고민을 때리고 있는 중인데 윤석열이 나타나갖고 막 저렇게 헛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북한은 설사 일본 애들하고 뭔가 협상을 하더라도 일본 애들을 절대 믿지 않는 게 북한입니다. 절대 멍청한 짓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 북한의 정권의 정체성이에요. 사실 저 문제는. 그러니까 경처럼 했다가는 저 정권 자체가 무너집니다. 사실 일본 믿는 거는 경밖에 없지. 다른 나라 일본 어떻게 믿어요? 당연하죠. 아무도 안 믿지. 일본을 누가 믿어? 그래서 이러한 태도 자체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잠수함 발사 유도 미사일, 더군다나 전략 미사일, 최소한 3,000에서 5,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 2발 발사가 성공된 데 이제 사실상 이게 지소미아를 100번 해봐야 이제는 이제 도저히 이 막아낼 방법이 없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가 있다는 걸 확인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이 직접 숙이고 들어가기가 뭐하니까 권영세한테 1+1으로 해서 야 이번에 실무자들 만남할 때 납치자 문제 왜냐면 이제 납치자가 없기 때문에 납치자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정도의 발언 정도만 해주는 건 어떻겠니? 왜냐면 이 얘기가 있어야 이제 기시다도 자기가 분기를 회담하는데 그 문제가 최우선 걸림돌이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위안부 문제처럼 걸려있는 문제니까 그 부분에 대한 좀 전향적인 얘기를 해줄 수 없겠니라고 이 얘기를 권영세한테 하청 주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왜 하청 줄 애를 잘못 선택했어?
아니, 아는 놈이 없잖아. 그렇다고 문재인 아는 대통령한테 놈이- 부탁할 수는 없잖아. 아는 놈이 없어서 권영세를 왜냐면 걔네들이 알고 있는 애들이 다 빤하잖아, 라인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뭐 낙연이는 미국에 지금 잡혀서 못 오고 못 있고. 있고. 그리고 낙연이는 또 그쪽 부분은 영 좀 젬병이야. 희미하고. 일본 쪽만 네, 바삭하지. 그렇다고 또 박지원한테 얘기하자 그러니 이거 내일 모레 들어갈 것 같으니까 또 가물가물한 거고. 저쪽 입장에서는 경한테 대북 외교에 대한 뭔가를 꺼내놓으려고 하면 말이 통할 수 있는 사람 박진하고 지금 권영세밖에 없는 건데 그나마 박진이랑 얘기해보니 CR도 안 맥히는 문제고 권영세를 통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권영세랑 이런 얘기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얘기했다가 북한에서 그 실무자가 대놓고 그럴 것 같아요. 남조선 사람들은 도대체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그렇지. 하고 있냐고 바로 다이렉트로 얘기할 것 같아요. 지금 그 나라 팔아먹는 매국 행위를 하고서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할 수 있냐고 인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냐고 이 얘기 나는 앞에서 바로 할 것 같은데 북한 근데 인사들이. 북한이 납북자를 인정을 해요?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인정을 안 하고 있는 문제를 참.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얘기 자체는 아니 인정을 하는 건데. 우리가 북한한테 그런 요구 많이 하는 이명박 때도 돈을 드릴 테니까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사과는 아니지만 사과의 뉘앙스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발표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했던 애들이야. 그거 다 그러니까 까졌지. 일본식인 거지. 그러니까 일본 아이고, 입장에서는 참. 납치자 문제를 해결하겠다든지 인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도만 해줘도 일본에서는 얼마든지 마사지가 가능하니까 이거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너무 무섭거든. 지금 이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지금 뭐 열심히 그 동해에서 합동 해상 훈련 해봤는데 그걸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수준에 가 있다는 거를 이미 확인을 해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한중일 회담 이전에 북한 그다음에 우리 일본 이런 부분 안에서 서로 이제 단가지들을 싹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양국 정상이 만나서 이번에 만났는데 뭐 북경오리 한 마리 잘라먹고 끝내고 이런 일본식의 정치는 안 될 거고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결론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급해진 거죠. 그래서 중국은 빨리 해야 되니까 5월 달에 하자 그러는 거고 일본은 준비할 게 많으니까 연말에 하자는 거고 윤석열은 해주기만 하면 난 언제나 좋지 이런 입장으로 지금 이 동아시아 관계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